주실 건가요? 네, 오늘은 25년 1월 달에 있었던 수강생 사례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다가구 주택을 받아서 이분들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성공을 했는지, 먼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,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 예전에 지역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수도권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을 잘못 분양받아서 6억 정도를 손해보셔서 본인 자금이든 뭐든 다 마이너스 심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. 네, 그러면 낙찰받으신 물건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. 여기 같이 보시면 나오다시피 건물이 토지는 한 100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건물은 180평 정도 되고요. 감정가는 8억 7천 정도 됩니다. 이거를 최저가는 2억 8천 7백이고요. 이거를 한 3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가구 수가 10가구 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 한 가구당 평균 10평에서 20평 정도 돼서 좀 넓게 뽑아진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감정가까지만 받아도 한 5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. 사진 보니까 외관이 되게 깨끗하네요. 신축인 건가요? 네, 거의 준신축급인데요. 여기 밑에 보면은 2015년 건물입니다. 그래서 저희 낙찰받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. 2등이 2억 9,500을 쓴 거고 차순위 신고까지 했어요. 그만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매물인 거고요. 유찰이 이렇게 되고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2015년 8월이면은 엄청나게 지은 지 얼마 안 됐고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18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. 12억에서 15억. 왜냐면 건축비가 예전에는 200만원, 300만원 했는데 한 평당, 지금은 한 평에 700, 800 이래요. 그리고 더 비싸지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률 대비 수익률 계산해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. 차순위 신고라는 게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대납을 못한다던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순위로 낙찰을 받게끔. 네네. 아니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? 말씀드렸다시피 차순위 신고 같은 경우는 1등이 대금을 안 낼 경우에는 2등한테 우선순위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1등이 돈을 내면은 이거는 사라지는, 다시 돈을 돌려받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그만큼 보증금이 묶이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차순위를 안 하는데, 이렇게 차순위를 신고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꼭 받고 싶다라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경우 이렇게 하긴 합니다. 대표님 혹시 내부 사진도 볼 수 있을까요? 네, 아직 정확한 내부 사진까지는 아니고 그 경매지에 나와 있는 사진 정도 있는데, 이 정도 보면 상당히 깔끔하죠. 내부도 깨끗하고 좀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. 얘도 이렇게 현관에서 찍었었을 때 이 정도 그 사진들이 좀 나와 있고요. 대부분 이게 번호키 누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식이고요. 외관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준신축급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. 네.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공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. 18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고 주택은 10개입니다.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18평만 잡아도 방 2개 이상도 나오고 주인 세대는 좀 더 좋고요. 여기에 이제 33M2나 에어비앤비, 아고다 호텔, 부킹닷컴까지 해서 매출을 올린다면은 월세 수익을 1000 이상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월세 흐름도 제가 보수적으로 봤어. 평수가 크기 때문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, 아니면 40만 원 전후로 잡았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전후로 나옵니다.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까지 활용하면 추가 수익이 나오고요.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잘못 분양받으셔서 마이너스 5억 정도 투자 실패했던 분인데, 이번에 제 거 에어비앤비 강의도 듣고 경매 강의를 듣고 나서 낙찰 받으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. 이번 투자는 완전 성공하셨겠네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까봐 강의나 제 이런 수강생들한테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오픈을 하는데, 유튜브 상으로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, 전에 한번 이런 걸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정지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제 채널에 전체가 정지가 먹어서 다시 하게 된 부분인데,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사건 번호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지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아까 낙찰 금액이 2천 정도라고 했는데 네네. 그 중에 대출이 몇 프로나요? 네, 이 부분은 이분이 이제 주택수가 무주택이기 때문에 3억 2천에 이제 낙찰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 80%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. 그럼 나머지 차액 4천만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자금이 있으시면은 나머지 금액은 본인 자금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. 여기 나중에 가구수가 10가구잖아요. 그럼 임대 보증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 500만 원씩 10개만 해도 5천만 원이잖아요. 그럼 이제 투자금 거의 없이 월세를 받는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월세만 최소로 잡아서 보수적으로 4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 하면은,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대출을 2억 5천 받았다, 5%로 계산을 한다, 그러면은 1250 정도 잡고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금융이자라고 치면은 내가 월세 400 받아서 100만 원을 빼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 남는 거예요.
그러면은 내 투자금 없이 한 달에 300만 원 생기고,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정가가 8억 7천이잖아요. 저희가 3억 2천에 받아서 한 2년 있다가 이걸 한 7억 정도에 판다면 충분히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. 거기에 해당해서는 뭐 비과세 전략도 있고, 일반 과세 하더라도 세금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월세는 월세대로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고, 매매 차익은 매매 차익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. 경매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출이 안 나오진 않을까, 그리고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까,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명도 같은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. 명도 같은 건 제가 다 처리를 해드리고 많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수강생분들이든 다 도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명도가 무섭다, 난 명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네, 거예요?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오늘은 수강생 실제 사례 같이 들어봤는데요.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